요즘 너무 많은 분들 얘기입니다. 사실상 공통사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사고 싶은데 눈높이 낮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이제 약간 통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만든 멤버십이죠. 요 바이집이라고 네이버에서 바이집 치면은 뜨는데 요게 이제 유료 멤버십입니다. 근데 요 멤버십에 제가 사연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쓰셔도 되고, 나중에는 뭐 요 그 링크 같은 것들도 따로 이제 공유를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올라온 사연들이 제가 보니까 다양한데 대부분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요런 사연이어서 제가 대표로 하나 꼽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혼을 3년간 즐긴 후 최근 첫 아이를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전셋집만 살다가 부인남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최근 임장도 이곳저곳 다니고 부동산에도 연락을 많이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회사와 가까운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부인남님이 큰일 났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부부 합산 연소득은 세전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돈 잘 버는 그 30대 초중반 부부가 많아요. 세후로는 약 1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올해 6월 초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이라서 그때부터는 월소득이 초기 6개월간은 8에서 850, 이후 6개월간은 700만 원 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버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내분은 뭐 한 2, 300 정도 받겠죠. 올해 6월 말에 전세 만기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6억 6천 정도 현금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6억 2천이에요. 근데 갱신권 안 써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실거래 기준으로 6억 8천 정도 됩니다. 자, 부부 모두 집을 보유한 적이 없어가지고 생애 최초 주담대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부부는 둘 다 영등포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직주 근접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노원구, 강북구 이런 데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 5구 타입 대신에 84 타입을 매매하고 싶은데 현재 대출 규제 하에서 저희가 주담대랑 신용대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억 5천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보태가지고 사면 좋겠지만 뭐 부모님한테 취득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써가지고 하는 거라 1,000만 원도 보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예산이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도 많이 나오는데 뭐 걱정도 되고, 참고로 6월 전세 만기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요 입주일을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임장 다녀보니까 그러한 매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거주 퀄리티도 잡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인프라도 누리고 싶고 기왕 사는 집값 상승 호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면은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식견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이런 분들 요즘에 엄청 많다. 대출 규제만 없었다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아파트,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어야만 해. 이런 노래 가사처럼 그 집 사고 싶은 거 뻔히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못 사. 대출도 막히고 뭐 이거저거 막히다 보니까 저거는 못 사. 근데 다른 거 살려니까 이거 좀 뭐 아쉬워. 뭐 이런 마음들이신 거죠. 고소득 맞벌이. 근데 신축 전세. 가장 위험한 조합이죠. 제가 말하는 신축 전세 사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소득 맞벌인데 신축 전세야. 가장 위험하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장 부자 된 기분을 내기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인데 고소득이에요. 근데 신축 전세 들어갔죠? 완전 지금 어깨뽕이 장난 아니고 거기다 신혼이잖아. 신혼에 신축 전세의 고소득이다? 너무 위험하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마인드 리셋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번 마인드 리셋을 하지 않으면 집 사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 요 부부만 겪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겪고 계십니다. 마인드 리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3년간 부자 체험을 했다.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라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마인드 리셋이 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뭔 부자 체험을 했다는 거야. 나는 원래 이게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앞으로 인생이 약간 좀 태풍 속의 배처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요즘에는요 대기업 맞벌이인 분들, 제가 이제 기업 강연 같은 거 가보면요 둘 다 서울 사람들 많아요. 둘 다 서울 사람이고 둘 다 돈도 잘 벌어. 근데 마침 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30대 초반인데 막 1억 5천, 막 1억 7천 법니다. 근데 둘 다 서울에 부모님이 계세요. 아니면은 뭐 수도권인데 뭐 분당에 계세요. 사실상 그냥 서울에서 커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높지만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그 부모님도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노후 대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아들, 딸한테 명절 때 뭐 용돈 정도 받는 건 있지만 뭐 생활비 200씩 내라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거비 안 들죠. 생활비 거의 없죠. 엄마 아빠가 밥도 차려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외식하고 데이트 비용 뭐 이런 겁니다. 옷 사고 뭐 차 끌고 다니고 뭐 이 정도만 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요. 아니 나도 8천, 우리 와이프도 8천, 둘이 합쳐서 연봉 1억 6천이에요. 근데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얻는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안 나가던 돈이 나가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줄죠. 그리고 뭔가 내가 옷을 사는 것도 아무래도 좀 줄어듭니다. 내가 연애를 하려고 미혼일 때 쓰는 돈들 대비 결혼하면은 안 쓰는 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소득이 2배 되는 만큼 지출이 2배만큼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신혼 때 이제 혼수 다 사고 뭐 이제 카드값 갚고 나면은 어느 순간 보통 이제 결혼 한 1년 차 정도 됩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올 그쯤 되면은 우리 생각보다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살만한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좀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거고, 좀 여유가 생기는데 돈이 좀 남는데 라면 뭔가 지금 내가 인생이 조금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풍족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자, 이분들도 신혼을 3년간 즐겼다고 했거든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즐겼다고 말하시는지는 몰라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3년간 전셋집에서 이제 즐겁게 사셨고 전세 보증금이 6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년 전에 6억 2천에 전세를 얻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30대 초반 부부니까 이분들이 신혼부부인데 6억을 모은다? 이건 쉽지 않죠. 이건 쉽지 않거든. 어떻게 모읍니까? 뭐 대기업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6억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이분들이 지금 전세 빼면은 현금이 6억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대출이 있었던 것도 다 갚았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저축도 좀 해놨겠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대출 없이 6억짜리 전세를 시작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전세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전셋집을 얻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셋집 얻을 때 이 자금 지원해주는 거, 저는 이게 자녀들한테 별로 좋은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떤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요, 부모님이 지원해 줘가지고 자녀들이 잘 풀리지를 못해요. 요즘 같은 케이스가 특히 많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사는 집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노력한 순수 우리 능력, 우리 부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입니다. 대부분 뭐 분당 살고 뭐 서울 살고, 요즘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뭐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뭐 강남 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 집의 그 기준이 높아요. 엄청 높아. 근데 여기서 우리 부부가 아무리 연봉이 뭐 1억이 넘어도 기껏해야 뭐 1, 2억 모았겠죠. 정말 많이 모아봐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집은 급격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조금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월세는 돈 못 모은다. 전세 얻어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전세금 지원해줄게. 자, 이거 가지고 너 모은 거에다가 전세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전세집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살다가 애기 임신하고 청약 준비하면서 나중에 집 사. 이런 계획을 짜줘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축 전세를 얻게 되죠.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살던 부모님 집보다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신축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보통 부모님 집들은 구축입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신축에 분양받으셨을지는 몰라도 나를 키우면서 이미 30년 된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축에서 살던 건데 조금 동네를 나쁜 동네 가는 게 기분 나빠지는 거를 신축으로 상쇄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축 전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들 고생시키기 싫어요라는 생각을 바꾸세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한테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실 인식이 되면요. 집을 삽니다. 근데 현실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뭐가 내 자녀를 위한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신혼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뭐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부자 되고 싶거나 재테크를 해가지고 나름 인생의 노후 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제한이에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인데 신혼부부 촉수금지, 절대 촉수엄금. 이게 뭐냐? 신축 아파트 전세죠. 두 번째, 고가의 혼수 제품입니다. 특히 이 신축 아파트의 격에 맞게 고가로 깔아버리는 거 있죠. 그거 나중에 다 애물단지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순간 이사를 또 못 가요. 애완동물은 그냥 신생아 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신생아 아기가 있으면 이사 갈 수 있나요? 쉽게 못 가거든요. 애 때문에 못 가는 게 있죠. 그것처럼 요 세 가지는 이미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했다면 굳이 그 길을 가지 마라. 자, 가면 안 되지만 많이들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세 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자, 이분들은 영등포에 직장이 있고 직주 근접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곳은 거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영등포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데가 여의도니까 여의도라고 가정하고 뭐 노원구 가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노원역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중교통으로 보면요 48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도어 투 도어로 치면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은 1시간이 멀다고? 뭔 소리야? 약간 이런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저기 경기도에서 나 지금 종로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왕복 3시간이거든요. 근데 노원에서 여의도가 멀다고 하면 화나지.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어가지고 서울 안에 살던 분들은 한 30분만 넘어가도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기도에서 살던 분들하고 서울에서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약간 시간 개념의 차이인데 서울 안쪽에서는 한 3, 40분 정도야. 그 이상은 좀 못 버텨.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 안에 막 지옥철이죠. 그런 것도 막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근데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못 다닐 정도는 절대 아니죠. 뭐 환승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할만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못 다닐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거주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의 앞에 숨겨진 멘트가 하나 있죠. 내 소득과 내 자산 기준으로는 거기서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앞문장이 삭제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멘트가 앞에 붙는 부부가 되시면 안 돼요. 요게 없어지는 게 마인드 리셋입니다. 이해되셨죠? 대부분 집을 못 사는 분들은요, 요 앞에 요 멘트가 계속 붙어 있어요. 머리 한켠에 있다니까. 내 소득과 내 자산 기준으로는 거기는 좀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멘트를 계속 머릿속에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겁니다. 대부분 이 생각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집을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6억 있어요. 대출도 나와요. 뭐 부모님이 뭐 차용증도 써준대. 근데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싫은 거죠. 그 집을 사기 싫은 거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 아직도 2억짜리 빌라 많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도 많습니다. 근데 안 사죠. 뭐 서울 막 강남만 보고 뭐 마포 정도는 돼야 돼요. 뭐 마용성 25평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내 자산과 내 소득으로 거기는 못 사요. 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한 3억 정도 부모님한테 지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칩시다. 안 받았어. 그리고 둘이서 결혼했는데 현금 한 1억 2천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서울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을까? 당연히 뭐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에서 했겠죠. 왜?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 갈까요? 많이 해야 뭐 이제 반전세 정도 갔겠죠. 3억에 뭐 한 200 얼마 뭐 이 정도 가든지 더 싸게 가든지 했겠죠. 만약에 3년 동안 빌라에 살았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이미 1년 전에 집 샀다.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빡세다. 힘들다. 거기다가 이제 저도 빌라 살았거든요. 살아보면 아는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아시죠? 빌라에서 오는 그 바이브. 아침마다 그 주차 때문에 싸우고 특히 요즘같이 이제 눈 오면요.
아주 난리 나죠.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동네가 난리 나죠. 밤마다 막 배달 오토바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술 취하신 분들 막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 겪으면은 빨리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이분들 보면은 지금 아파트 전세 시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이제 6억 8천이라고 했습니다. 6억 8천이니까 실제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한 7억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축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한 45%이 정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역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매매가가 약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신축 15억대다. 근데 이게 20평대다. 그러면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강남급은 아니어도 절대로 뭐 30대 초반 신혼부부가 살기 뭔가 좀 민망하거나 그런 집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집에 살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집을 매수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셋집을 기준으로 이제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집과 내가 살 집. 이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섣불리게 손이 잘 안 가. 손이 안 가고 계속 뭔가 그 마음이 막 심란합니다. 심란하고 저기까지 내가 가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막 갖게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셋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건 남의 집이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것도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은 이건 내 능력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리면 지금 같은 장에서도 무언가를 사가지고 유의미한 자산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안 버려지면은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최악의 한 수를 두게 된다. 자, 오래 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면 진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5구 타입보다는 8사를 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또 차용증도 뭐 쓰고 해가지고 최대치로 당겨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12억 5천 정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겠죠? 아마 뭐 4인 간의 차용증인데 뭐 언니나 동생이 빌려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부모님이 추가 자금 지원까지 해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눈높이를 또 못 낮춥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한번 이번에 이빨 꽉 깨물고 한번 가자라는 게 되는데 부모님이 또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빌려줘. 그러면은 눈높이를 이제 낮추려고 했다가도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아직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공부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집도 좀 크면 좋겠고 투자성도 좀 좋으면 좋겠고 애 키우기도 좀 좋아야 되고 뭐 살기도 좋고 인프라도 누리고 뭐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12억 5천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되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5억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은 정확하게 중간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100등 중에 50등 딱 하는 게 11억인 동네인 거예요. 근데 나는 12억 5천 정도 현금이 있죠. 그 투자금이. 그러면은 중간 정도 집 사는 겁니다. 중간집 정도. 100등 중에 50등짜리 집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면적도 넓어야 되고 학군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 만한 동네여야 되고 나름 또 인프라도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과연 여기서 해소가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100등 중에 50등인 물건을 사면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 챙기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집을 살 때 기준점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그 기준점을 뭘로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자금 지원한 거를 싹 다 빼세요. 싹 다 빼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회사 다니면서 남편과 아내가 모은 돈 있죠? 모은 돈에다가 뭐 대출. 그게 전부겠죠?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 싹 다 빼고. 그럼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8억이라든지 뭐 한 7억 정도 되는 집 정도일 겁니다. 그게 내 능력의 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부모님이라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이게 신축 전세급의 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집을 안 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 잡고 싶잖아요. 싹 다 지우세요. 싹 다 지우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 상승 확률이 높은 집.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요. 이거 다 챙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챙깁니다. 마지막 거 하나 챙기기도 쉽지 않다는 거를 훨씬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뭔가 누군가 이제 믿을 구석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좀 평생 살고 싶고 또 이제 애도 키워야 되니까 올해 또 살 거니까 학원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5구 타입보다는 그래도 8사가 좀 집이 넓어서 좋겠죠. 뭐 출퇴근도 좀 전 너무 먼 건 좀 싫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니까. 상승 확률도 좀 챙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너무 당연한데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만 샀다면 이런 거 절대 못 챙긴다. 자, 입주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죠.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입주일을 따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너한테 팔까 말까 고민 중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상황 모르고 저는 입주일 좀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라. 다른 사람한테 팔게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돼. 이분들을 이게 사연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제 말대로 만약에 안 하시면 진짜 최악의 한 수를 둡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분들 보면 지금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감정으로 우선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론적인 정립은 안 돼 있는데 우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임장도 이곳저곳 다니고 부동산에도 연락을 많이 남겨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모르는데 돌아다니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뭘 하나 포기를 안 했잖아요. 다 포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집을 막 보다 보면요. 안 좋은 단점이 계속 보여. 그래가지고 여긴 안 돼, 저긴 안 돼, 이것도 별로야, 저것도 별로하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애매한 거. 제일 애매하고 투자성도 없고 이상한 거가 남아요. 이런 거를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되게 애매한 것만 남아요. 완전 저층이라거나 아니면 뭐 애매한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막 언덕에 막 있는데 뭐 딱히 뭐 개발 호재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뭐 역에는 좀 가깝고 뭐 이런 것들만 남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니고서는 딴 건 다 막 단점이 너무 막 세 보여. 그래서 단점 없는 걸 고르다가 아무 장점이 없는 그런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멈춰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멈추셔야 되고 개념을 좀 깨신 다음에 마인드 리셋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부동산 개념을 신규 탑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전세 만기가 그래도 6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한 2달, 3달이면 충분히 이거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좀 벌어서 이 마인드 한번 리셋 하시고 그 다음에 사셔야지. 지금 전세 만기 6월인데 1월부터 돌아다닌다고 집 보여주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애매한 거 삽니다. 진짜 애매한 거 산 다음에 저 집 샀으니까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집값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값 올라가는 거랑 내가 준비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집값이 올라가든 말든 내 것이 아닌 거죠. 옆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나는 마라톤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뛰는데 저보고 안 뛰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건 쉽다. 파는 게 어렵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난 장에 집을 한번 사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집 사본 분들은 맞아. 사는 건 쉽지. 파는 게 너무 어려워. 라는 거를 바로 깨닫는데 저게 뭔 뜻이야? 라는 느낌이다. 그럼 난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죠. 준비 안 된 상태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욕심을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정말 장점 하나도 없는 약간 무색 무미 같은 무미건조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공부도 하시고 어차피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모두의 사연 상담이었습니다.